안녕하세요. 모아바이 이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1회차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의 실기시험 관련해서 출제 경향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신유형의 문제 몇 문제만 뽑아다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출제 경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유체 역학에서 총 17점이 배점이 되었고요. 이때 총 3가지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펌프의 상사법칙 그리고 맥동현상 관련한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맥동현상은 정말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다가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벤추리관의 유량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속도 계수가 주어진 형태로 출제가 되었죠. 자, 그리고 내려와서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문제 딱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4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관연도에 출제된 바가 있는데요. 현재 논란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관연도 문제지만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자, 그 다음 내려와서 수계소화설비 보도록 할게요. 총 36점의 배점으로 나왔고요. 상당히 평이했는데 근데 여기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이 11번 문제입니다. 가압송수장치가 고가수조인 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문제가 나왔죠. 여기서는 조금 계산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관연도에 출제된 문제를 바탕으로 살짝 변형해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내려와서요. 가스계소화 설비 문제는요. 상당히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문제가 나왔고 26점 배점으로 나왔는데요. 네, 평이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골고루 또 문제가 나왔죠. 자, 그 다음 내려와서 피난 구조 설비 문제, 단답형 문제로 딱 한 문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내려와서 소화 활동 설비 및 기타 설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문제는 저와 함께 풀어볼 텐데요. 이때 4번 문제, 연결 송수관 설비 문제가 사실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번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좀 단답형 문제도 나오고 도시기후 그리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특별 피난 계단의 부속실. 자, 이 부속실에 급기 가압할 때에 있어서 이 실외와 차압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였는데요. 이때 이 문의 틈새 면적을 구하는 것이 관연도에 출제됐던 것보다는 조금 복잡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우리 4번 문제. 연결 송수관 설비의 요 개통도 일부를 참조해서 강물응에 답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점짜리 문제였고요. 보시면 요 개통도가요. 연결 송수구가 있고 쭉 배관이 이어져 있는데 여기 A라고 적혀져 있는 빈칸이 보이고요. 그 다음 체크밸브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송, 자, 채 순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자동 배수 밸브가 들어가는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자체 순서로 끝났다라고 하면 요 뒤에는 물로 차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이 차있다? 습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위 연결 송수관 설비는 습식인지 건식인지 쓰세요 라고 했을 때 송자체가 되니까 습식입니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2번 이 A의 명칭을 쓰고 도시기호를 그리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이 A의 명칭 자동 배수 밸브가 되겠죠. 그때 도시기호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A의 설치 목적, 즉 자동 배수 밸브의 설치 목적을 쓰세요 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연결 송수구와 체크 밸브 사이에 요 배관에 있는 물을 고인물을 싹 다 배수를 해줌으로써 요 부식 방지 그리고 동파 방지를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연결 송수구와 체크 밸브 사이 배관 내의 고인물을 자동으로 배수시켜 배관의 동파 및 부식을 방지해주기 위해 설치를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답하셨으면 모두 맞는 답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요 문의 틈새 면적 구하는 게 조금 까다로웠죠? 자, 다음 어느 실들의 평면도이다. 이 중에 이 A실을 급기가압한다 라고 하는데요. 자, 조건 밑에 제가 그림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 A실 여기에 급기가압을 하고 있고요. 문이 되게 여러 개가 설치가 되어져 있네요. 그때에 이 급기 풍량이 나와 있습니다. 0.1m3/s이다 라고 하고 주어진 조건을 이용을 해서 A실과 그리고 실 외부와의 차 파스칼 단위로 구하세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조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건은 A1번, A2번의 누설 틈새 면적은 0.005m의 제곱입니다. 라고 하고요. A3번부터 A9번까지의 요 누설 틈새 면적은요. 다 0.02제곱미터입니다. 라고 합니다. 문의 틈새 면적이 다 같지 않으니까 문의 틈새 면적 구할 때 있어서 요 수치 값을 좀 조심해서 풀어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느 실을 급기 가합할 때 그 실의 급기 풍량은 다음 식에 따릅니다. 라고 해서요. 요 Q가 급기 풍량으로 해서 메타 3승/세크 나와 있고요. 0.827 곱하기 A 곱하기 루트 P가 되겠습니다. 이때 A는 바로 문 전체 누설 틈새 면적, 그리고 요 P가 바로 잡이 되겠네요. 요 문을 경계로 한 기압자 파스칼 단위로 나와 있으므로 우리는 요 P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요 Q가 나와 있죠. 급기 풍량. A 바로 누설 틈새 면적만 잘 구해주면 P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설 틈새 면적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누설 틈새 면적을 구할 때에는 급기 가합하는 이 실, 요 실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최외곽, 가장 먼 실을 기준으로 해서 문을 하나씩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합쳐주면서 이때 뭐 실이 여러 개가 겹겹이 있다라고 하면 요 실도 합쳐줘서 결국은 요 A실 앞에 문 하나만 만들어주면 끝나요. 그러면 요 A실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실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보면 요쪽으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기도 하네요. 가장 멀리 있는 실은 바로 요 부분이 되겠고요. 요 실의 바깥쪽 최외곽에 있는 요 문들의 면적부터 합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1과 A3의 문의 면적을 합쳐줄게요. 근데 이때 무슨 관계? 그렇죠. 병렬 관계죠. 그래서 A1과 A3의 문의 면적은 병렬이니까 그냥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A1이 0.005, A3가 0.02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더해주게 되면 0.02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문을 합쳐줬으니까요. 합한 상태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1이랑 A3랑 합한 거 문 하나로 제가 그려봤습니다. 이때 이 문과요. 그 다음 요 A4라고 하는 요 문을 두 개를 또 합쳐줘야 되겠는데요. 두 개 문은 직렬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직렬 관계로서 문의 틈새 면적 합계를 구하게 되면 0.0156m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을 또 하나로 합쳐줬으니까요. 이젠 요 실을 없애버리고 요 문 하나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자, 요렇게 A134라고 하는 요 문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자, 문 하나로 합쳐줬죠? 이때 이 문과 요 위에 있는 A2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 병렬 관계네요. 그럼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겠죠? 더해서 0.0206 메타의 제곱이라고 해서 구했고요. 자, 그 다음 요 두 개의 문을 합쳤으니까 또 역시나 합친 형태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A1에서 A4번 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놨고요. 요 문과 A5라고 적혀져 있는 요 문은 무슨 관계? 그렇죠. 직렬 관계죠. 그래서 직렬 관계가 되니까 요 직렬 관계로서 문의 틈새 면적 합계를 구하게 되면 0.0143m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역시나 요 두 개의 문도 합쳐서 그릴 수가 있겠죠. 요 실도 없앨 수가 있겠네요. 요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1번과 A5번 문까지 다 합쳐줬어요. 자, 그 다음에 뭔가 합치려고 보니까 여기 A8번 문이 그 다음에 있는 어떤 요 실과 요 문이 또 막 틈새 면적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잠깐 얘는 내려놓고 이 바깥 최외곽부터 또 문을 합쳐 나가기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6랑 A7 요 두 개의 문을 합쳐줘야 되겠죠. 무슨 관계예요? 병렬 관계죠. 그래서 두 개의 문을 그대로 더해주게 되면 0.04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이 문을 또 역시나 A8과 합쳐주게 되면 직렬 관계죠. 직렬 관계로서 문의 틈새 면적 합계를 구하게 되면 0.0178m의 제곱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개의 문도 합쳐줬으니 이런 식으로 A6에서 A8까지 문의 틈새 면적 합계, 그리고 아까 구해놨던 A1부터 A5까지의 문의 틈새 면적 합계 두 개를 그대로 병렬 관계로 합해주면 되겠네요. 두 개의 문을 병렬 관계로서 그대로 더해서 합해주게 되면 0.0321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문이 하나로 합쳐진 형태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A 1번부터 A 8번까지의 문의 틈새 면적 합계와 그 다음 A 9번이 서로 직렬관계, 이 직렬관계로서 문의 틈새 면적 합계를 구하게 되면 0.017m의 제곱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총 문의 틈새 면적 합계는요 0.017m의 제곱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 문의 틈새 면적 합계를 구했고 요 A실에 급기가 파는 것이 Q값이 0.1m 3승/s라고 조건상에 주어져 있으므로 이제 차 P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Q는 0.827 곱하기 A 곱하기 루트 P라는 공식 그대로 대입할 겁니다. 요 Q 자리에다가 그대로 0.1을 대입할 것이고요. 요 A 자리에다가는 0.017을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미지수 하나 남겠죠? 그래서 요 P 값을 이 계산기 솔브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P는 50.59 파스칼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문의 틈새 면적을 구할 때예요. 저는 다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해서 쭉 구해봤습니다. 근데 소수점 셋째 자리 혹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 이렇게 구하신 분들은 이 답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이 소수점이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할지라도요, 모두 정답 처리가 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의 단서 조항으로서 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 구하세요, 소수점 여섯째 자리까지 이 반올림해서 틈새 면적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다면 그 조건대로 푸셔야 되겠고요. 그런 조건이 없었다면 이러한 오차는 다 공단에서 허용해주는 오차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1층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층에 소화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아래 조건을 참고하여 설치해야 할 소화기의 최소 개수를 산정하시오 라고 합니다. 총 4점짜리 문제고요. 조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2층과 지하 1층은요. 주차장 용도라고 하고요. 지상 1층은 업무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 2층, 지하 1층은요. 모두 주용도, 주차장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내려와서 두 번째, 각 층의 바닥 면적은 2000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 내려와서 세 번째, 지하 2층에는 150제곱미터의 보일러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조건까지 해서 지하 2층에 대한 요 평면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하 2층 평면도입니다. 자, 요 층의 주 용도는 주차장이고요. 이때 바닥 면적이 2000제곱미터였습니다. 자, 여기에 부속 용도, 바로 보일러실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보일러실의 바닥 면적은 150제곱미터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었죠? 자, 그 다음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은 비내화 구조이다 라고 하고요. 전층에 소화 설비가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A급 3단위 소화기로 설치를 하고 또 자동 확산 소화기는 소화기 개수 산정에서 제외할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지하 2층에 설치해야 할 소화기의 개수 산정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가 사실 논란이 조금 많이 되고 있죠. 먼저 이 지하 2층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개수를 산정할 때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 지금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주차장에 대한 전체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의 개수를 먼저 산정을 하고 그 다음 부속 용도별로 이렇게 보일러실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그 소화기를 따로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해서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요 지하 2층 주차장에 설치해야 할 소화기의 개수 먼저 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은 우리가 과지안전 기술 기준에 있는 표를 조금 더 가지고 와 봤는데요.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 업무시설이거나 혹은 자동차 관련 시설일 경우에 즉 주차장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때에 있어서는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으로 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바닥 면적 요 주차장 2000제곱미터를 바로
100으로 나누어서 소요 능력 단위를 산출을 해내고요. 그 다음 이 소요 능력 단위를 바로 우리가 능력 단위 3단위짜리 소화기를 쓴다라고 했으니까 3으로 나누어서 소화기의 개수를 산출해내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랫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구 내용을 보시면 이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엔드 조건입니다. 이면서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표의 바닥 면적, 여기 명시된 것의 2배를 기준 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내화 구조이므로 요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 2000제곱미터를 100으로 나누어서 소요 능력 단위를 산출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단위가 나왔고요. 그 20단위를 3단위로 나누어서 바로 요 소화기의 개수를 산출해낼 수가 있겠죠. 그럼 7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더하기 부속 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의 개수 한번 산출을 해서 더해주면 이제 답이 구해지는 것인데요. 자, 이 부분이 진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 부속 용도별로 추가해야 되는 소화기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 위에 전체 층 바닥 면적 200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나눈다라는 것도 하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보일러실 관련해서는 우리가 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안전 기술 기준 요 2.1.1.3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부속 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자, 이때 표를 보게 되면 좌측에는 용도별이라고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우측에는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라고 해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소화기구라고 하면요. 바로 아래쪽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소화기, 간이 소화용구, 자동 확산 소화기를 이릅니다. 자, 요 3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 이때의 용도가 지금 보일러실이 문제로 나왔죠. 이 보일러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용도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실 요 지금 문구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능력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소화기 한 개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리를 하자면 바로 능력 단위 기준으로 산출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소화기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로 요 소화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바로 요 아래에 있는 소화기구의 종류 중에서 요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라고 되어져 있죠. 소화기구의 종류 중에서 소화기를 쓰세요 라는 말이고요. 이 소화기의 개수를 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으로 산출을 해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사실 이게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요 표만, 지금 요 내용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이 표의 아랫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표를 전체를 가지고 오게 되면 화면이 많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부분만 조금 잘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표의 그 상에 있는 문구는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제일 첫 번째 우리 보일러실은 아까 봤던 그대로입니다.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까지 해서 제가 잘라서 가지고 왔고요. 그 아랫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을 보시면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변형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이러한 요 발전실, 변절실 이런 곳이 아닌 발전실, 변절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입니다. 즉,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하지 않은 그러한 장소들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이라고 해서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하라라고 이렇게 개수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문구가 조금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아래에 있는 부분을 또 가지고 왔어요.
표 제일 하단에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연성 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 외의 용도로 저장, 사용하는 장소에 있어서 이 1개월 동안 제조 사용하는 양이 300kg 이상인 부분, 이 부분만 뜯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제조 사용하는 장소일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에 있어서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소화기의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이 보일러실과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이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시죠? 자, 여기는 소화기라고만 해서 끝났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요 개수를 따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화기, 이 보일러실에서 말하는 이 소화기는 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기구의 한 종류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제 개인적인 의견만은 아닙니다. 바로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에서 우리가 발췌를 좀 해왔는데요. 21년도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요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이 기준이 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화기구 중에서 소화기를 설치하라는 의미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 내용이 최근 소방기술민원센터 질의회신 내용도 모두 다 같은 답변으로 모아바의 풀이와 똑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문제로 돌아가서 본다면요. 자, 이 능력 단위 있죠? 이 능력 단위를 먼저 구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속용도 150제곱미터에 대해서 25로 나눈 것은 능력 단위 6단위가 되는 것이고 이 소요 능력 단위를 바로 소화기 3단위짜리 소화기를 사용한다라고 했으니 3으로 나누어서 2개, 소화기의 개수를 2개 비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주차장에 원래 설치해야 되는 거 7개, 거기에다가 부속 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의 개수 2개라고 해서 총 9개로 산출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2번, 3번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쉽죠? 자,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할 소화기의 개수입니다. 지하 1층은 주차장이라고 했으니까 이 바닥 면적 2000제곱미터를 바로 100제곱미터로 나누어서 요 20단위 소요 능력 단위 산출하고 또 3단위로 나누어서 소화기의 개수 7개라고 구해주시면 되겠고, 자,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업무시설도 우리가 100단위로 나누면 바로 소요 능력 단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2000 나누기 100 해서 20단위로 산출을 하고 이 소요 능력 단위를 3단위로 또 나누어서 7개로 답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신유형의 문제 그리고 또 기출되었던 문제지만 좀 논란이 되었던 문제 한 문제까지 해서 총 3가지의 문제를 다루어 봤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조금 궁금한 부분이 해결이 되셨나요? 자, 이 나머지 해설 관련한 것들은요, 우리 모아바 사이트에서 문제지와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전체 문제와 해설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좀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면서 좀 쉬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